여러분,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실패가 아니야. 신문에 크게 실릴 만한 파산, 한 번에 모든 것을 잃는 사건, 그게 우리 인생을 끝장내는 게 아니야.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네.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은 건 이거야. 거대한 사건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것.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버겁기만 하지? 그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네. 그건 네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야. 많은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운명 탓으로 돌리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네. 바로 네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야. 그 습관들이 사람을 떠나게 하고 돈을 멀리 가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지. 내가 현대를 세우고 수많은 기업가와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야.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은 건 언제나 태도였어. 기술이 아니고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니었지. 그리고 그 태도의 시작은 늘 감사에서부터였어. 내가 젊었을 때 억척같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네.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도 나는 늘 오늘 하루도 살아서 집에 돌아왔구나, 감사하다 하고 생각했어. 감사가 없는 삶은 무슨 짓을 해도 메마르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바로 감사를 잊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동료를 만나고 일을 했을 거야. 그 중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한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아마 손에 꼽힐 거야. 감사는 그냥 사소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야. 물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말라 죽지.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씨앗을 매일 방치하는 것과 같아. 내가 어렸을 적 시골에 살 때 동네에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 그 사람은 손님이 신발을 맡기면 항상 웃으면서 말했지. 덕분에 제 가게가 오늘도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 말을 농담으로만 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그래서 신발이 다르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라도 그 가게를 찾았어. 반면 바로 옆 가게에 있던 또 다른 수선공은 늘 불평만 했어. 이 일 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결국 손님은 줄었고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지.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어. 오직 감사의 태도 하나였지. 내가 평생 강조하는 말이 있어.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보고 움직인다. 감사가 없는 곳에 돈은 머물지 않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처음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순간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이 떠나버리지. 돈도 똑같아. 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야. 돈은 신뢰와 관계가 흘러들어온 결과물이지.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흐름은 딱 끊어져 버려. 내가 여러분께 제안하겠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게.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웃으며 인사해준 동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 이런 사소한 것들을 떠올리면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올 거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야. 여러분,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어. 가진 것이라고 내 두 손과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지. 하지만 그 마음 덕분에 사람들은 나를 도왔고 돈은 길을 찾아 흘러들어왔네.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어. 오늘부터 감사의 씨앗에 물을 주게. 그 씨앗이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 첫걸음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네. 감사라는 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감사는 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라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그 길은 끊기고 말지. 내가 평생 사람을 만나며 배운 게 있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돈도 기회도 조용히 떠난다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지. 나도 감사할 줄 알아. 마음으로는 다 느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느끼면 아무도 몰라. 감사는 표현해야 힘을 발휘해.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나? 마르고 죽지. 감사도 마찬가지야. 말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씨앗이 되는 거야. 내가 현대를 일으키던 초창기 시절, 자재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서 매일이 위기였네. 그때마다 나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네. 나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한 게 아니었어.
정말 그렇게 믿었지.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왔어. 그게 결국 현대를 움직인 힘이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오늘 하루 동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니까. 하지만 바쁠수록 해야 하는 게 감사야. 감사를 잊으면 관계가 메말라 버려. 직원과 사장이, 고객과 가게 주인이,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서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하지.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어.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행복감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올라간다네. 단순한 한마디 고맙습니다가 사람의 마음과 뇌를 바꿔놓는 거지. 경제학자들도 말했어. 돈은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흐름이라고. 그 신뢰의 첫걸음이 바로 감사야. 내가 경영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 감사를 모르는 회사는 오래 못 간다. 직원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객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회사는 천천히 망한다네. 하지만 작은 감사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린다네.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한 번은 현장에서 밤새 철거를 세우던 날 나는 새벽에 떡과 커피를 사들고 현장으로 갔어. 그리고 말했지.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현대가 살아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들은 스스로 더 열심히 일했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떠올려보고 내일 아침 출근하면 동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한마디 하게. 가족에게도 고객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말이야.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고맙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여러분 삶의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과 돈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한다네.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어. 그 덕분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길이 열렸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감사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투자야. 오늘부터 그 씨앗을 심게, 물을 주고 매일 키우게.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이 숲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거야. 그 숲이 바로 여러분의 사람, 돈, 기회가 될 거야. 기억해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야. 오늘부터 당연함 대신 감사함을 선택하라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야.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걸세. 오늘부터 실천하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끝내게. 그때부터 당신의 내일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거야. 이제 2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겠네. 내가 평생 사람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들이었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지금은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상황이 안 좋아였던 적 말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기회는 이미 멀리 달아난다네. 내가 현대를 세울 때 솔직히 말하면 돈도 없었어. 기술도 없었지.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말렸네. 지금은 시기 아니야. 자본도 없는데 무슨 회사를 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어. 방법부터 찾자. 안 되는 이유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진짜 방법을 찾아냈네. 신뢰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몸으로 기술을 배웠고 길이 없으면 삽을 들고 길을 만들었지.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원칙이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이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2명의 선원이 있었다네. 한 사람은 폭풍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지. 돛이 약하다. 바람이 너무 세다. 위험하다. 그는 결국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가 버렸네. 다시는 출발하지 못했어. 그런데 또 다른 선원은 같은 폭풍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 돛을 단단히 묶자. 배를 가볍게 하자. 항로를 조금만 틀어보자.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목적지에 도착했어. 2 사람의 차이는 뭘까? 배의 크기, 장비, 운? 아니네. 오직 하나, 한 사람은 이유를 찾았고 다른 사람은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야. 인생은 늘 이런 선택의 순간을 준다네.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네. 심리학에서도 이 습관을 설명하지. 인간의 뇌는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변명을 먼저 생각해 불안을 줄이려 해.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도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야. 행동 경제학자들은 말해. 기회는 준비된 사람보다 시도한 사람에게 먼저 온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아. 내가 한 번은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결심했을 때였어. 사람들은 말했네. 조선업은 왜곡만 하는 거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겠나? 나도 두려웠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어. 배 만들 장소부터 찾아보자. 전문가 모셔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울산 땅을 사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결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대중공업이 되었다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포기할 이유가 가득 차 있지 않나?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상황이 나쁘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정말로 불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방법을 아직 찾지 않았을 뿐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게. 내일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적고 그걸 하라네. 완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아.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 거야. 여러분, 나는 늘 이렇게 말하지. 시작이 반이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그 반을 차지할 날이야. 이유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움직이면 길이 보인다네. 그 길이 여러분을 목표까지 이끌어줄 거야. 지금 당장 머릿속에 변명을 내려놓고 방법을 찾아라.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네. 자, 이제 세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네. 이건 내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습관 중 하나야. 바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게 최근에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책임을 피한 적 없나?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도 사실은 내 신뢰를 갉아먹는 칼이 되고 있는 거야.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본 게 있네. 누구나 실수를 해. 나도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 뒤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야. 변명부터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어.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었지. 내가 직접 겪은 사례 하나 들려주겠네. 한 청년이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 그런데 재고 관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지.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어. 계약은 끊기고 말았네. 그 청년은 급히 변명했어. 날씨 탓입니다. 운송업체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변명하는 순간 고객은 이렇게 느꼈다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구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청년은 더 큰 기회를 잃어버렸지.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다른 청년은 달랐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 제 불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손해는 컸지만 그 정직함이 결국 새로운 신뢰를 만들었어. 시간이 흐른 뒤 그 고객은 오히려 더 큰 계약을 맡겼다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얻는다.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을 믿게 된다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걸 증명했어. 리더가 실수를 인정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원들의 몰입도가 훨씬 높고 생산성이 올라가네. 왜냐?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보다 책임지는 리더를 더 존경하니까. 내가 현대를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였는지 아나? 변명하지 말라.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먼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명확히 했지. 변명에 시간을 쓰면 문제는 더 커지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이 꼬였다면 이렇게 자문해보게. 나는 내 실수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있는가?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아마도 무의식 중에 신뢰를 잃고 있을지도 몰라. 실수를 인정하는 건 약점이 아니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설득의 언어라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야. 인정이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지. 작은 실수일수록 바로 인정하게. 그래야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어. 변명 대신 솔직한 사과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잘못을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 자본을 쌓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약속하라네. 실수했으면 바로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길 끝에서 현대라는 제국을 세웠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변명 대신 책임을 선택하라. 그것이 다음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네. 자, 이제 네 번째 나쁜 습관으로 가보겠네. 내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험한 습관이 있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보게. 누군가 말하는 도중에 이미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한 적 있지 않나? 아니면 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은? 그 순간 겉으로는 듣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은 거야. 내가 평생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경청이 돈보다 값지다는 사실이야. 듣지 않는 자는 결국 기회를 놓친다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 회의 자리에서 젊은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네. 그런데 상사가 중간에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지. 그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직원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다른 회사에 의해 실행되었고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지. 상사는 결국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어떤 리더는 전혀 달랐어. 직원이 말을 마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심지어 3초간 침묵을 지킨 뒤에야 대답했어. 그 3초의 침묵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한 거지. 나는 네 생각을 존중한다. 그 순간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어. 그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네. 그 회사는 결국 혁신을 이루었어. 여러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네. 내가 젊었을 때 외국 사람들과 협상을 할 때가 있었어. 영어가 서툴러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 그럴 때 나는 더 조용히 들었어. 그들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확인하고 이해될 때까지 묻고 또 물었네. 덕분에 그들은 나를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결국 나를 믿고 계약을 맺어줬어. 여러분, 혹시 누군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린 적 있지 않나? 그 순간 여러분은 귀한 정보를 스스로 버린 거야. 내가 장담하건대 인생의 기회는 종종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 안에 숨어 있다네. 그 한마디를 놓치면 기회도 놓치는 거야. 오늘부터 훈련하게. 누군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듣고 대답하기 전 3초간 침묵해보라네. 그 침묵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네 말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야. 그 3초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서 신뢰가 태어나고 신뢰에서 기회가 흘러오지. 여러분, 경청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투자야.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다네. 내가 평생 강조하는 말이 있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배운 걸 잊지만 많이 듣는 사람은 늘 새로 배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귀를 열어라. 사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들어야 한다. 돈과 기회는 귀를 열어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네. 오늘부터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인내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거야.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다. 좋네. 이제 5번째와 6번째 습관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보겠네.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 첫째는 돈만 쫓는 습관이고 둘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이지. 여러분, 돈 좋아하지? 당연하지. 나도 돈 좋아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네. 돈은 목표가 아니다. 돈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칼이 요리를 위해 존재하듯 돈도 사람을 살리고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돈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야. 내가 한 청년 사업가를 본 적이 있어. 그는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거래를 닥치는 대로 잡았네. 처음에는 수익이 폭발하는 듯 보였어. 그런데 1년 뒤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어. 이유는 단순했지. 그는 이익만 보고 상대방의 신뢰와 가치를 무시했어. 결국 그가 그렇게 원하던 돈조차 떠나버렸네. 반대로 나는 다른 선택을 했어. 경제가 어렵고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 많은 이들이 가격을 올려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지. 하지만 나는 말했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신뢰가 있으면 돈은 다시 온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고객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사람들은 나에게 몰려왔어. 그 신뢰가 결국 현대를 거대한 기업으로 만든 토대가 되었지.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묻겠네. 만약 내일 큰 돈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투자할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건가?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네. 돈만 주는 사람은 결국 돈도 사람도 잃어. 하지만 돈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는 사람은 더 큰 부를 얻게 되지. 이제 6번째 습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상사는 날 몰라준다. 경기가 너무 나쁘다. 이런 말이 바로 불평이야. 정주영인 내가 말하겠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를 밀어낸다네. 내가 현장에서 늘 보던 장면이 있었어. 철강이 부족하고 자금이 막히고 인력이 모자라던 시절이었지.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 이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냈지. 창고에 남아있는 자재를 조정하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제안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네? 여러분, 불평은 해결책을 가려. 하지만 질문은 길을 연다네. 왜 안 되지?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묻게. 그 순간 뇌는 새로운 답을 찾기 시작하지. 심리학자들도 말했어. 불평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마비시키지만 열린 질문은 창의력을 자극한다고. 내가 보장하겠네. 불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와 기회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처음에는 공감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지고 떠나버리지. 그러면 결국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되면 기회는 더 줄어들어.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해보라. 불평 대신 질문을 던지고 기분을 탓하기보다 방법을 찾으라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묻게.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돈만 쫓는 습관과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 이 두 가지는 사람과 돈을 멀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지. 오늘부터 이 독을 몸에서 빼내라. 신뢰를 먼저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다시 모이고 돈은 다시 흘러오기 시작한다네. 기억하라. 돈은 신뢰의 열매이고 기회는 긍정적인 마음을 향해 달려온다. 여러분이 불평을 멈추고 올바른 이유로 돈을 쓸 때 인생의 판이 바뀐다네. 좋네. 이제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네.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아주 중요한 거야. 바로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습관이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때의 성공 경험을 간직하고 살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해냈지. 그 시절엔 내가 최고였어. 이런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 문제는 그 기억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때야.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본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네. 그들은 늘 말했어. 옛날에도 이걸로 충분했으니 지금도 문제없어.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하고 있었어. 전기가 들어오고 기계가 바뀌고 해외 거대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집했어. 결국 그들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 반대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은 달랐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방식을 시도하고 심지어 후배에게도 기꺼이 배웠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현장에 나가 용접공에게 직접 물어봤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지? 회계사에게도 배웠지. 해외의 성공 사례를 밤새워 연구하고 그걸 한국에 맞게 적용했어.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네. 사장은 현장의 기술자를 존중해야 하고 기술자는 경영자의 안목을 배워야 한다. 서로 배우는 그 과정이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웠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나는 이제 충분히 알아. 더 배울 필요 없어. 그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이야.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 회사들이 무너졌고 인터넷이 열리면서 전통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지. 배우기를 멈춘 기업과 사람은 단 한순간에 잊혀졌어. 내가 후배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늘 질문했어.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다른 업계는 어떻게 하는가? 그 작은 질문들이 결국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어. 여러분 삶이 정체된 것 같다고 느끼지 않나? 그렇다면 아마도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일 거야.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집어들고 다른 분야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직접 만져보게. 그 작은 시도가 새로운 길을 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를 존중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야. 과거의 성공은 소중한 추억일 뿐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제에만 살고 오늘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열어.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겠네. 오늘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라. 하루에 한 줄이라도 새로운 것을 읽고 하나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그 작은 배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지고 기회가 다시 찾아올 거야. 기억하라. 시대는 늘 변한다. 배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배웠듯 여러분도 살아있는 한 배워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는 길이야.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배움으로 내일을 만들라네. 그게 진짜 성장이고 진짜 성공이지. 좋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해주고 싶은 2가지 습관이 있네. 앞에서 말한 7가지 습관만 고쳐도 인생이 달라지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 2가지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이들이 많았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초대장을 주고 싶네. 8번째 습관은 미루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지 뭐. 준비가 좀 더 되면 하자. 이런 말 해본 적 있지? 그런데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 시작이 반이다. 내가 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했을 때도 돈은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네. 하지만 나는 먼저 땅을 사고 먼저 철근을 들여놨지. 그 다음에 사람을 모았어. 움직이니까 길이 보인 거야. 여러분,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미루는 순간 그 기회는 남의 것이 된다네. 심리학자들은 말하지. 미루기는 뇌가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기제라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다 끝나는 거야.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네. 책상 정리를 해야 한다면 오늘 하게. 연락해야 할 사람 있으면 지금 전화하게. 미루는 순간 인생은 늦춰지고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속도를 얻는다네. 9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야. 여러분, 주변을 보게 늘 세상 탓, 남 탓, 정부 탓만 하는 사람 있지 않나? 그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같은 파동을 갖게 돼.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게 있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나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 방법을 찾는 사람과 함께 했네. 불평만 하는 사람은 멀리 했어. 그래야 내 에너지가 살아남으니까.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됐지.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창의력과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져.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실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생겨.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자. 첫째, 감사를 잊는 습관. 둘째, 하지 못하는 이유만 찾는 습관.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 넷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다섯째, 돈만 쫓는 습관. 여섯째,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 일곱째,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 여덟째, 행동을 미루는 습관. 아홉째,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습관. 이 9가지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인생의 기회를 갉아먹는다네. 내가 늘 말하지. 운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습관이 운을 부른다.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늘 감사했고 변명 대신 방법을 찾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네. 그 결과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이 9가지 중 하나라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바꿀 기회야.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했던 3가지를 적고 내일 아침 할 수 있는 방법 한 줄을 써보게. 그리고 미루던 일 하나를 오늘 바로 시작하고 불평하는 사람 대신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해보게.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거야. 여러분의 습관은 지금 사람과 돈과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는가 아니면 밀어내고 있는가? 대답은 여러분 손에 있어.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꿀 거야. 오늘 여기서 결심하게. 나는 내 습관을 바꾼다.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하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들어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내 습관이 만들었다. 그 길에서 만나세.